안녕하세요. 연변동의 연치은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방송 켜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이거 찍을까 말까 저도 사실 무서워서 고민하다가 저 계속 상담을 받아서 이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중고차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중고차 사기 받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화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중고차 사기 피하는 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피하는 법 사실 별거 없습니다. 차를 보고 가서 직접 계약하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매물들은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허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차번호, 차종에 대해서 긁어보시면 온라인에 같은 사진이 심지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획득한 건 아니지만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사진이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진을 정확하게 올렸고 그 블로거가 혹은 판매자가 자신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올렸다고 해서 온라인 광고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던데 엔카, KB 차차차 이런 데는 좀 믿을만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물론 이제 등록된 차량만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개인 사업자들을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올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플랫폼에서 전체가 다 관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 판매자들은 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플랫폼 내에서 우리가 결제까지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옥션이나 무슨 SNS로 물건을 살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매 확정을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한을 주고 반품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돈을 묶어두는 기능을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고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지 않죠. 여기는 광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광고가 허위라고 해서 플랫폼 자체에서 우리가 허위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진 않습니다. 재산상 책임을.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허위로 인해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사기 형사건과 이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두 건의 그 소송까지 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박하게 처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를 믿지 마시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광고를 확인하시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차량의 가격이나 이 실물 정보를 보기 전에는 그 차량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차량의 명의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 차량이 있다고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매물을 올린 사람도 그 매물을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이제 매매 상사 같은 데 가가지고 실물을 보고 요거 중에서 고르세요 할 때가 오히려 더 믿을 수 있으셨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로 올라와 있지만 지금은 이미 매매가 이루어져서 다른 분이 타고 계신 차의 사진도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허위 매물 아시죠? A 매물 올려놓고 실제 가면 이 매물 조금 전에 팔렸는데 다른 매물 보세요 라고 하고 그 매물을 은근슬쩍 계약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는 속인 부분이 있고 잘 모르고 계약을 했더라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딜러가 알고 속인 것이냐 그리고 나는 알고도 계약한 것이냐에 대한 입증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발생하세요. 최근에도 어떤 분이 상담하시면서 사고 왔는데 범퍼에 찍힌 흔적이 있고 이걸 수리를 해야겠더라 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딜러가 일부러 속인 건 아니겠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차량이 고가인 경우에는 더 큰 문제고 저가인 경우에 나는 이 차를 되팔 때 상당한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수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고 감가상각분은 내가 고스란히 손해를 안으셔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고 사시되 보실 때 밝은 곳에서 실물의 사진을 구체적으로 최대한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 딜러한테 확인을 받으시고 가능하면 매매 상사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이런 매매 상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딜러의 책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딜러 개인에게 책임을 묻어야 되는데 이 딜러는 매매 상사 한 군데에만 등록되어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등록되어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명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딜러 한 사람만 믿고 계약을 하시고 차를 갖고 오고 그분한테 돈 찔러주고 하면 나중에 낭패 보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 자동차 사기를 당했을 때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건 사실 유형별로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 딜러 한 사람이 사기를 해서 나한테 이걸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최근에 판례들을 보면요 딜러 또 전화 받는 분, 광고 올리는 분, 그리고 그 뒤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분, 이 사람들을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주는 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우리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슷하게 조직적으로 자동차, 중고차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조직 범죄에 관한 그 법률 규정이 적용되어서 전체를 한꺼번에 처벌해야만 처벌된다고 봐서 실제로 판례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전체를 처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조직적인 범죄일 경우에 딜러 한 사람 또 혹은 홈페이지에 광고를 한 사람 한 명 정도 내가 고소하고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한다고 해서는 완전한 배상이나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중고차를 사실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사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고차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고민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중요한 해법은, 안전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고민 또 고민, 계약하고 돈 보내고 차 받기 전까지는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약하기 전에 법률 상담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